제가 누차 강조하는 음악이 왜 아름다우냐, 쉼표가 있어서 아름다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고 저희 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인용이 될 경우에 대선 주자들로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중도 보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허황된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중도 쪽으로 막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주자들은 발이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자, 지금 방금 들어보셨죠? 이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 사실상 어제 책이 공개가 되면서 이전 판매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친윤계, 이른바 친윤계, 친한계, 이 정치인들의 시각은 또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하죠, 지금 이 모습은. 그런 가운데 책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요, 이 책에서 한동훈 전 대표 약간 반성을 하는, 보기에 따라 반성문 같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 몇 가지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일단 탄핵 지금 이 정국이잖아요. 탄핵소추 이루어졌고 이걸로 상처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딱 보면은 이거는 아마 여당 지지층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처 입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많이 고심했고 괴롭고 안타깝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결정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요.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요. 이게 과거에 이거 계엄 사태 벌어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보입니다, 이거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정기남 교수님, 책에 왜 이런 반성문 같은 내용을 넣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분명히요. 글쎄, 우선 딱 드는 생각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벗어나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당 내에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확인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탄핵 추진 과정에서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이게 언밸런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밸런스?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러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인간적 괴로움 좋아요. 정작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는 거예요. 자, 완전히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앞두고 있는 뭐 한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습니다만 3월 초가 되면 탄핵이 결정날 판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 세력은 이미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 정당으로 지금 내닫고 있어요. 이 속에서 정말 새로운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또 이번 탄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후에 중도 확장을 해낼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서 더 나아가 중도 확장을 해낼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동훈의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뜸 반성하고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얘기하면서 뭐 자기가 역할했던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동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동훈 대변인. 지금 저런 반성문 같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지금 뭐 다 담질 못했는데 많습니다. 저런 대목들이 곳곳에 책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반대하고 있는 저 강성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당원들 그쪽은 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아섰다 이런 평가 받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만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 헌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한 이후에 예.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지금 참전을 한다는 걸로 아마 결론을 내렸을 뭐 겁니다. 사실상 뭐 네. 정치권은 기정사실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거를. 예, 책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쓴 걸로 분석이 되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을 가정하에 일단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 총선처럼 무슨 단수 공천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대의원 중에 43%가 TK 영남에 기반을 둔 대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40%가 넘는 그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내 경선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을 끌어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달 뒤에 있을 그 큰 대회전에 참전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쓰되 만약에 조기 대선에 참전을 안 한다면은 지금 그 책 내용이 또 방향이 다를 수가 있죠. 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초기부터 계엄이라든가 불법 계엄이라든가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한동훈 대표가 유지하는 것을 아마 더 많이 비중을 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는 현실이거든요. 예, 정치도 현실이고 조기 대선 이 큰 판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TK 또는 친윤 이 많은 지지에 이 계엄은 잘못된 점이 있지만 그것까지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거의 50%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책 집필 과정에서 자연히 반성 부분의 할애를 많이 하고요. 결정적인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스스로 윤 대통령 스스로 내란을 자백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놨다. 네, 그걸 또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 결정적인 이 한 장면인데요. 의원들 중에 108명 의원 중에 완전히 친한으로 분류되는 13명, 4명 빼놓고는 그 장면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완전히 등을 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만약에 열릴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반성문으로 보이는 저런 내용들이 책 곳곳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뭐 전체적인 여론도 있지만 지지자들로부터의 어떤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호감도 또는 비호감도 이걸 조사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런데 보세요. 색깔이 짙은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호감 간다고요. 보라색이 호감 안 간다예요. 근데 보라색을 좀 봐주세요. 누가 제일 높은지. 맨 밑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무려 75%를 기록했습니다. 비호감도 75%. 1위입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1위예요. 그 다음이 69, 62, 59 이렇게 내려가죠. 비호감도 75%라고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어요. 김동호 대표님.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조사 결과 여기엔 담겨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이 조사 결과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더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비호감도 요 조사에서 다른 여권 내 대선 주자들과는 달리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70%가 넘는 비호감도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진영과 다른 쪽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게 보통인데 일반적이죠.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민주당 진영이건 국민의힘 지지자이건 다 비호감도가 7% 이상 다 넘어갑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분석이 여러 갈래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장면을 하나 얘기를 할까요? 예. 바로 한동훈 대표 당시에 비상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예. 어떤 무엇을 위한 윤리 소집이냐면은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를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중도 보수 쪽에서 저 정도까지 비호감도가 높은 결정적인 이유로 저는 봅니다. 즉 윤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그 전당대회 때 득표한 그 득표율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62.8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3%나 되는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대표까지는 됐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당을 좀 바꿔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과 개혁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고,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 뒤에 나온 것이 혁신, 뼈를 깎는 혁신이라든가 개혁, 당이 좀 다르게 제대로 새롭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보다는 사실은 5개월 동안 갈등 양상이 여기저기서 엄청 터져나왔죠. 유난 갈등. 그렇습니다. 유난 갈등에서 혁신 이미지가 많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분들이 이게 아니네라고 예, 하면서 중도 또는 비호감도로 간 것이 눈에 뭐 확 띌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지금 장면에서도 나오죠. 친윤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의힘 중도 보수 쪽의 대의원들까지 예. 지역 곳곳에 있는 10년, 20년, 30년 당직을 유지한 그 당원들까지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사실은 뭐 호감, 비호감 이럴 필요도 없이 난 별로 관심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때는 결정적으로 잘못했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비호감도에 표시를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장면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꼽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비호감도가 70% 넘어가는 부분, 이건 또 한계가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평가들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난해도 그냥 줄기차게 비판해온 인물, 요즘에도 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화면으로 좀 보죠.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인가? 그건 한동훈 책임이다. 어제 이제 언론 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인형. 법무부 장관도 깜이 됐나? 깜이 안 됐다는 소리군요. 그러면은 다음 보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건 대선 혹시라도 열리게 될 대선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또 뭐 아주 날이 섰습니다. 지금 이 비판을 보면. 근데 반면에 한동훈 대표 측 인사는 오늘 이 홍준표 대표의 저런 평가에 대해서 또 반응을 좀 보였어요. 들어보시죠. 굳이 뭐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친한계가 뭐 집단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친한 친윤해가지고 계속 그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이건 한마디로 적전 분열입니다. 예. 적전 분열하고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예. 어떻게 하면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스크럼 짜고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기환 교수님, 제가 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좀 들어볼게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친한과 친윤은 손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홍준표 시장은 대단히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워하는 것 같기도 거의 합니다. 미워하는 수는 아닙니까? 그게 아마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작년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대구에 들렀는데도 홍준표 시장을 찾아뵙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그때 뭐부터 굉장히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싹 자체를 싹이 트지 못하도록 아예 고사시키겠다. 뭐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 열릴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후보군들을 보면 예. 앞서 여러 번 얘기 나옵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세력 후보군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안철수, 예. 유승민, 한동훈. 뭐 또 한동훈 예. 이런 사람들이 탄핵 찬성 그룹이 되겠죠. 자, 그 탄핵에 반대했던 소위 뭐 탄핵 반대파 후보군 그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네요. 대표적인 홍준표죠. 홍준표 의원은 그 찬성 세력 중에서도 가장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 이번에 좀 전에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당내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준 거거든요. 예. 왜?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아.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탄핵 과정에서 찬성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예. 한동훈은 곧 배신자다. 결국은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에서 유력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가둬두려는 배신자 거다. 프레임에 가둬놓고 덩달아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들도 탄핵 찬성 그룹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일타삼피의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 않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런 상황을 놓고 굉장히 갈등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홍준표 시장의 저런 그 전략은 예. 4년 전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당내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상당히 앞섰죠. 그런데 당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뒤져서 결국은 후보자를 내준 거에 대한 그 사례를 아마 깊이 통찰을 해서 나온 전략일 것입니다. 이게 당심을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 그다음에 부산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PK 여기에서 어차피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내 역학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찬가지 아까 말씀에 비호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 한동훈 대표 때리기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자신이 TK 맹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대신에 이 당심, 분노했던 당심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홍준표 시장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먹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자주 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